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완의 맨 마지막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에 제가 오늘 여기 부동산 완의 그 실전 사례를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지분 매각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실전 사례를 4개를 한 걸 가지고 제일 쉽게 성공한 사례, 그 다음에 현물 분할했던 사례, 그 다음에 협상했던 사례,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지분경매 원칙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했을 때 제가 투자하는 원칙은 현재 그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을 때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협상으로 팔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근데 법에 의하면은 지분은 나눠달라 그러면 법에 의해서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현물로 나눌 수 없는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팔아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니까 현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가지고 지분대로 분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분경매는 내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수익을 올려야 하다 보니까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매각을 경매로 나온 것을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현재 그 지분으로 나온 부동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일반 매매로도 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현물로 분할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현물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가지고 경매로 지분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판결 받아서 경매로 팔려서 그 팔린 대금을 받아가지고 나눈다고 할 때는 근 2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파는 것 자체도 경매로 팔기 때문에 일반 가격보다는 더 싸게 팔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공유물 분할로 해서 다 팔자고 했을 때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든지 뭐 토지만 하고 거기에 건물이 있다든지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할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투자금도 2년 이상이 걸리지만 투자금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분 매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10분의 1이든지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이 필요한다고 가정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빨리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팔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공인장의 경우에는 공인장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았다는 뜻은 공인자가 공인장 우선 매수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는 제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가서 협상을 해서 당신이 내 지분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잔금을 안 내겠습니다 해갖고 다시 재경매로 나오게끔 하고, 그때 그분이 공적 우선 매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협상이 안 될 때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박과 쪽박이 같이 있는 것이 지분 매각입니다. 따라서
이 지분 매각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은 입찰에 들어가도 되고 어떤 것은 입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은 현재 그 부동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자,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분 매각은 대박과 쪽박이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 분석할 때에 이거는 대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중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쪽박의 가능성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2분의 1 지분입니다.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으면은 현재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부지간에 같이 쓰고 있는 것이 많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2분의 1 지분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부지간에 그 아파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만약의 경우에 2분의 1 지분인 경우에 낙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10번을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7번에서 8번 정도는 공정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것은 혹시 실수를 해서 또는 거기 있는 분이 잘 몰라서 낙찰을 받지 공정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낙찰을 못 받을 확률이 90%, 낙찰을 받을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낙찰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0%, 10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분의 1 지분 매각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분 보면 1억 2,900까지 감정가로 떨어진 것을 제가 신권으로 들어갔죠. 그럼 보니까 1억 9,129만 원에 들어갔으니까 신권에 얼마를 더 썼죠? 12만 9천 원 더 쓰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등 입찰 가격이 있죠. 2등이 얼마였죠? 1억 2,900. 감정가 그대로 썼던 겁니다. 요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권에 입찰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신권인데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강제경매죠. 여기 보시면 얼마죠? 강제경매로 800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이게 신권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경제 공유적 우선 매수 필요 없이 800만 원을 갚아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공유적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그 나머지 지분권자가 사실은 남편과 부인인데 부인이 빚을 졌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짜리가 1억 2,900만 원이나 되는데 800만 원 때문에 이걸 경매로 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틀림없이 800만 원을 갚아서 취하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잔금 낼 일이 없다. 이런 생각에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에 신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린 잔금 낼 일이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가봤더니 여기에 있는 2분의 1 지분권자가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매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우선 매수 할 줄도 모르고 취하시킬 줄도 모르고 그냥 법원에 와서 자기가 아무도 안 들어올 거다고 해갖고 1억 2,900만 원에 썼고 우리는 거기다가 19만 원을 더 쓰다 보니까 우리가 1등을 한 거 자기가 2등을 한 건데 이분은 차순위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순위 얼른 신청해놓고 우리 보고 잔금 내지 말아라. 이랬어도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그러니까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취하시키기를 바랬는데 취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에 입찰을 하러 갔을 때에 이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고 어떤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분이 대리 입찰을 해줬거든요.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법무사예요. 법무사인데도 공자우선 매수도 모르고 이걸 취하시키는 거 제일 빠르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법원에 와서 입찰만 대신 써주고 우리가 1등으로 우리가 됐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협상을 하려고 갔습니다. 사실은 협상을 하러 갔더니 이분은 그러니까 이미 뺏겼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를 취하를 시키니까 우리가 잔금 내기 전에 취하를 시킨다든지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잔금을 안 낸다든지 이러는 거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협상을 하러 갔더니 아예 협상 자체를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 와이프가 사기꾼한테 쏘가가지고 어떻게 보증을 잘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들어와서 이번에 당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사기꾼한테 쏘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반이 날아가다 보니까 너무 그 집에 있기가 창피하다고 하면서 가출을 해갖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집에서 살기 싫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살기 싫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고 만약에 경우에 그분이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 내기 전에 이거 800만 원 갚으시면 됩니다. 그럼 취하됩니다. 설명을 좀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입찰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8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한테 한 300-400만 원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취하 동의서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듣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로서는 알았습니다 해놓고 협상할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잔금을 냈죠. 이제 잔금을 낼 수밖에 없죠. 원래는 잔금 안 내려고 생각했다가 그 현재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협상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잔금을 낸 거예요. 잔금을 내놨으니까 이제 다시 찾아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뭐 저로서는 얘기했죠. 만약에 방법은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하고 나가 이분이 일식 주인이니까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갑시다. 공인중개사 가서 내놓고 팔리는 대로 그냥 계약을 하고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래도 경매로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 매매로 파는 것이 좋으니까 그럼 같이 가서 내놓으십시다 해갖고 같이 공인중개사를 가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여기 실질적으로 이 거래 가격이 여기 감정가대로 들어갔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이 가격보다 한 5천에서 한 7, 8천이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얼마라고 그래서 그럼 한 1,000만 원이라도 좀 싸게 내놓으면 빨리 팔리겠냐 했더니 1,000만 원만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이제 했더니 그 사람은 1,000만 원 싸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 현재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를 그대로 내놓읍시다. 해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한테 현재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고 그대로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아파트가 이게 상승돼 있다 보니까 한 20일쯤 있다가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격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살고 계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인중개사 때 얘기했더니 조금 있다가 살고 계신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사 가고 뭐 하기가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얼마에 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1,000만 원만 깎아서 저한테 다시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현재 두 사람이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먼저 번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설정이 됐는데 2013년도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다 보니까 7천이다 보니까 가격이 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게 설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금액이 현저하게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도 의사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 강제 금액이 많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감정 가격이 1억 2,9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강제 경매금은 3억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취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배우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지 않고 우리한테 만약에 넘어왔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우리 지분을 자기가 다시 사는데, 우리 집은 사는 방법이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사는 거죠?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우리 거를 다시 사면 우리는 취득록서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금액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잔금을 안 내게끔 하고 재경매가 나오면은 재경매가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경매하게끔 되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은 우리가 날라가지 않습니까? 입찰 보증금이 날라가더라도 이렇게 재경매 나오게끔 되면 한 번 더 유찰이 됩니다. 이렇게 신건으로 해서 한 번 더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30% 가격이 떨어진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분권자도 현재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마저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분 매각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경매는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부부로 쓰고 있을 때, 형제지간일 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같이 쓰고 있을 때는 공유자 우선 확률이 아주 높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은 낙찰을 받으면은 돈이 되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0번을 떨어지더라도 한 번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 반드시 낙찰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낙찰 받으면 돈이 된다. 낙찰을 못 받으면 돈 안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낙찰을 못 받았으니까. 잘못 낙찰을 받으면, 요 뒤에 지분 경매도 잘못 낙찰을 받으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수익을 한 개도 못 올렸던 사건이 지금 보면 나옵니다.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을 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지분으로 소유하신 분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공개 강의 때 잠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지분이면 5분의 1 지분이든지 6분의 1 지분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 설명했죠. 제가 강의를 끝내고 나가다가 만약에 문에 손이 끼어서 손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제 몸의 일부 지분의 1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지분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뭐에다 필요하겠냐. 절대 살 사람도 없고 그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 어떤 사람이 주셔서 나에게 갖고 온다면 저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분은 그런 의미예요. 즉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손가락을 다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지분 경매의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이게 이분이 처음에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갔었을 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잘 들었으면 되는데 뭐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왔다니까 그래 뭐 낙찰 받았는데 나 뭐 우리 마누라가 뭐 쏘고가지고 이렇게 했어 나도 기분 나빠 나도 그냥 팔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응대를 했다는 거죠. 보면 경매로 낙찰 받는 사람이 전부 다 범죄자입니까? 아닌데 일부에서는 경매로 낙찰 받는 사람 경매꾼이야? 뭐야? 뭐 이런 식의 경매하는 사람이 왔어?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인식이 조금 물론 예전에는 IMF 이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경매라는 걸 모든 데서 다 가리키고 생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서 강제경매로서 낙찰을 받아서 자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한다? 다시 사가지고 갔잖아요. 보면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핵심은 800만 원을 갚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못 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낙찰을 받았어도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취하시켰으면 되고 그것도 못한다고 할 때는 공적 우선 매수할 수도 있고 공적 우선 매수를 하지 못했을 때 이 차순위락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법규가 있다는 것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